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간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셧다운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이어갔고 이례적으로 9월 한 달간 뚜렷한 강세 흐름을 보이며 분기를 마무리하는 모습이라 3대 지수는 일찍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지금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예산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연방정부는 자정 이후 자금이 소진될 예정이고 그렇게 셧다운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기관과 투자자들은 대체로 셧다운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지 않는 분위기라 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과거 사례에서도 대부분 셧다운은 2주 내 종료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고 이번에는 장기화되거나 연방정부가 대규모 감원에 나설 경우 경제적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곤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크게 번질 것이라 생각은 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미 정부는 화요일 자정 이후 폐쇄될 예정이고 이로 인해 약 75만 명의 연방 직원이 일시 해고될 것이라 그리고 또 지금 시장은 이미 둔화하는 고용시장과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 그리고 높은 주가 밸류에이션을 주시하고 있기에 노동부는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10월 3일 발표 예정된 9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 발표 지연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유리할 수는 있지만 부진한 고용 지표가 충격을 주기 전에 긍정적인 데이터가 추가로 나와야만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 인해 9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연준 관계자들은 다른 곳을 살펴봐야 할 것이며 오늘 밤 발표되는 ADP에서 발표될 민간 고용 보고서와 같은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아랑곳하지 않고 나스닥은 이날도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5일 이동평균선까지 올라왔고 최근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막대한 AI 투자에 대한 의구심은 약간 가라앉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셧다운 자체의 부정적 경제 효과보다는 셧다운으로 인해 9월 비농업 고용 그리고 9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같은 핵심 경제 데이터 발표가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페드가 지금은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유지되고 있어 증시의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또 경기 둔화는 계속되고 있지만 경기 침체 위험은 여전히 억제된 상태기에 통화와 재정정책 완화 속도는 빨라지고 있어 위험 자산에는 우호적 거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며 주식은 보통 경기 침체 위험이 낮게 유지되면서 정책 지원이 동반되는 경우 사이클 후반에 둔화 국면에서 좋은 성과를 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미국이 생산성 향상과 투자 확대로 인해 기업이익이 성장하면서 주가를 높게 끌어올리고 있어 그리고 지금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금리에 민감한 섹터가 개선되고 상품 및 서비스 지출이 정상화되고 있어 이러한 추세는 증시의 상승세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또 지금 미국의 성장률을 보시면 4%대를 전망을 하고 있기에 정말로 미국이 이렇게 성장만 한다면 이러한 성장세는 독보적인 수치라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또 미국 경제가 더 빠르게 달리고 있음을 보여주기에 더욱이 지금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1분기 성장세가 꺾인 뒤 반등한 결과라 더욱더 좋은 수치가 나올 것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3분기는 더 뜨거워지고 있어 8월 내구재 주문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8월 개인소득 지출 보고서에서도 소비가 여전히 견조하며 전망치를 넘어서고 있기에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미국의 3분기 GDP 추정치는 3.9%를 잡아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는 3.3%였으나 소비 강세와 8월 무역 적자 축소가 반영이 되면서 무려 3.9%나 올려잡는 모습까지 보여줬죠. 이로 인해 일부에서 성장률이 4%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캐피털 이코노믹스 역시 8월 소비 지출이 늘면서 3분기 소비 성장률은 2.3%에서 3.3%로 상향됐다며 3분기 GDP 성장률은 최대 4%까지 치솟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저희 생각은 지금 페드가 금리를 인하하고 기업 이익이 성장하면서 AI가 거품 영역에서 전혀 가까워지지 않았기에 증시의 성과가 개선되면서 2025년은 골디락스가 재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또 금요일 발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9월 고용은 5만 1,000개가 증가했을 것이라 추정을 하고 있고 실업률도 4.3%로 변동이 없을 것이라 추정을 하고 있기에 여전히 한 달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안정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수가 7만 5천 개 미만이면 페드는 다가오는 29일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증시는 다시 한번 좋은 흐름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셧다운은 시장 영향에 미미했고
이는 경제적 영향이 일반적으로 미미하고 단기적이기 때문이라. 예를 들어 2013년 셧다운 당시 주요 지수는 소폭 하락에 그쳤고 정부가 재개되기도 전에 빠르게 반등해 더욱이 트럼프 일기 때인 2018년 12월 20일 시작된 35일간의 셧다운의 경우 변동성은 컸지만 셧다운이 끝날 무렵에는 지수가 10%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저희 생각은 일시적으로 데이터 지연이 페드의 금리 인하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 셧다운은 정부의 데이터 수집 및 발표를 중단시킬 것이지만 이는 증시에는 크게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은 들지 않는데요. 더욱이 지금은 월가의 3분기 S&P 500 기업 이익 증가율 전망치가 7.9%까지 높아져 이는 분기 시작 즉 7월 1일 이후 0.6%포인트나 상승한 것이라 할 수 있죠. 이에 따라 이렇게 분기 시작 이후 추정치가 상향 조정된 것은 이례적이라. 월가는 11개 업종 중 에너지와 필수 소비재 등을 제외한 8개 섹터가 전년 대비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정보기술 그러니까 IT, 유틸리티 소재, 금융업종이 이익 성장세를 주도할 것이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5년 기업의 이익은 10.8%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어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에는 13.8%로 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라 예측을 하고 있기에 이 뜻은 결국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기업들의 이익 성장세는 가팔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또 엔비디아는 이날 상승세를 이어가며 시가총액은 4조 5천억 달러를 돌파했고 이날은 주요 고객사인 코어위브가 메타 플랫폼스의 AI 데이터 센터 연상 능력을 제공하면서 142억 달러짜리 계약을 따내 결국 엔비디아 주가 역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이 계약에 따라 메타나 코어위브가 엔비디아 최신 블랙의 AI 반도체로 구성된 서버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 AI 수요는 여전히 탄탄하다는 점이 입증이 됐고 엔비디아는 점점 거래 속도를 높이면서 AI 붐의 중심이라는 입지를 굳건히 달성을 하고 있기에 ELCT 역시 오픈 AI 발표 이후 AI 인프라 지출에 대한 예측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200달러에서 21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오픈 AI가 엔비디아의 도움을 요청한 이유는 결국 매우 매력적인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 사용자 수와 사용자당 소모되는 컴퓨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 밝히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또 테슬라는 이날 상승을 하면서 444달러까지 올라왔고 사실 지금 테슬라가 상승을 하고 있는 주요 배경은 3분기 인도량이 48만 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이라 이에 이번 주 발표된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은 42만 대에서 48만 3천 대로 상향 조정됐고 이로 인해 월가의 투자 기관들은 테슬라 목표 주가를 점점 올려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미국 시장은 9월 말까지 전기 자동차에 대한 7만 5천 달러의 연방 세 공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차량을 앞당겨서 구매할 수요가 많고 최근 경유진이 곧 출시할 것이라고 약속한 새로운 모델이 판매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면서 테슬라는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에 지금 2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10일 그리고 5일 이동평균선 상단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에 지금 테슬라의 주식을 팔 이유는 전혀 없다 말씀을 드리며 지금은 이러한 상승세를 즐기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로빈후드의 주가는 이틀 연속 상승세를 타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달성해 143달러까지 올라왔고 사실 로빈후드는 예측 시장 거래 성장세에 힘입어 주가는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죠. 여기에 지금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계속해서 웃돌고 있고 매출도 약 40% 가까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에 이런 주식을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 심지어 이번 계약은 선거와 스포츠 경기와 같은 대중적 감시사가 큰 사건의 결과에 돈을 거는 거래라 할 수 있어. 이러한 예측 시장은 지난해 미국 대선 당시 수백만 달러 규모의 베팅이 이루어지며 주목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빈후드도 역시 20일 그리고 10일 그리고 5일선 상단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에 지금은 이러한 상승세를 즐길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며 아래 왼쪽에 보이시는 RSI는 77 수준이라 아직까지는 80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팔란티어도 이날 2%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고 여전히 실적과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팔란티어의 상승 추이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52이동평균선에서 약간 눌림목을 받았지만 이내 반등을 하면서 다시 상승세를 타 심지어 공매도 이슈까지 나와 꽤나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음에도 2026년 그리고 2027년 성장세가 가팔라질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기에 이러한 팔란티어를 앞으로도 공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